안녕하세요. 20년차 10만 케이스 다이어트 진료 한의사 김장선입니다. 자, 이 노래 들어보신 분 계실까 궁금한데요. 롱다리 롱다리 롱롱, 이 노래 30 몇 년 전에 이휘재 씨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전국에 유행시킨 유행어입니다. 이때는 전국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이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길고 날씬한 다리가 미의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하체에 관심이 매우 많으신데요. 원장님, 저는 다리가 계속 붓고 허벅지에 살이 너무 많은 저주받은 하체인가 봐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딱히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저녁만 되면 종아리가 땡땡 붓습니다. 아침이랑 저녁에 발 사이즈 차이가 날 정도로 붓기가 심해요. 발목에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심하게 생깁니다. 저는 발목이 두껍고 부어서 오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상체는 말랐는데 하체만 뚱뚱해서 너무 불균형적인 것 같아요. 등등의 다양한 호소를 하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20년 동안 10만 케이스 환자를 본 노하우를 마음껏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하체 지방은 그냥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약이나 약침 아니면 매선 등을 이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체 순환과 하체 부종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체 순환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쓸데없이 지방을 축적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잘 숙지하시고 따라 하신다고 하면 하체에 대한 걱정의 절반 정도는 덜 수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체 순환의 원리와 하체 부종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에 하체 부종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체 부종은 왜 생길까요? 이유를 알아야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신 순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전신 순환의 펌프 역할을 하는 것은 심장입니다. 심장 박동을 통해서 온 몸으로 혈액을 공급해 주게 되는데요. 우리의 얼굴이나 상체처럼 심장과 가까운 부위에 있는 조직들은 피가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원활합니다. 하지만 하체는 심장 아래에 있고요. 심장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험난한 과정을 거칩니다. 하체에 혈액이 순환될 때 심장에서 굵은 동맥을 거쳐서 중간 동맥, 가는 동맥, 그리고 서로 가스를 교환하고 영양분을 주며 노폐물을 받아올 수 있는 모세혈관까지 도달을 해서 몸의 모든 조직에 혈액을 공급을 해주고, 그 모세혈관에서 역순서로 가는 정맥, 중간 정맥, 굵은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피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심장에서 빵 짜준 추동력 하나만 가지고 피가 내려가기는 잘 내려갈 텐데 올라오는 게 쉬울까요? 실제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맥에는 음압이란 게 걸리게 되는데요. 음압이란 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혈액이 심장으로 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힘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음압이 생긴다는 건 일반적으로 그냥 놔두면 심장 쪽으로는 혈액이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서 심장까지 혈액을 운반해 올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 특별한 장치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판막이고 두 번째가 그것을 잘 밀어줄 수 있는 근육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맥이 순환돼서 심장으로 피를 돌아오게 할 때는 한쪽으로만 이동하는 판막 사이에 피를 가두고 옆에 있는 근육들이 그 혈관을 쭈쭈바 짜듯이 쭉 짜주게 되면 그 앞에 칸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피가 그 앞에 칸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다시 그 옆에 있는 근육들이 쭉 하고 혈액을 짜주면 다시 그 옆에 칸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한 칸 한 칸 자연스럽게 이동하다 보면 상체까지 혈액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맥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 두 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정맥의 판막과 판막 사이에 혈액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정맥이 늘어져서 그 역할을 잘 못하게 만들고 겉으로 툭 튀어나와 보이게 만드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정맥류라는 질환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맥에 혈액이 너무 많이 차게 되면 그쪽으로 혈액이 계속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빨간 성분을 남기고 물 같은 성분들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부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체 순환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체는 상체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체 정맥에서 심장까지 피를 다시 되돌려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판막과 근육 조직인데요. 판막 사이에 피를 가두고 근육 조직이 쭈쭈바처럼 옆에서 쭉 짜주게 되면 피가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원리를 통해서 상체까지 혈액을 다시 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식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맥이 잘 흘러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혈관이 고무호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고무호수가 어딘가에 눌리거나 아니면 중간에 꺾인다거나 휘어져 버리면 물이 원활하게 흐를 수 없을 겁니다. 정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맥이 어딘가에 눌린다거나 압박이 된다거나 꺾인다거나 하면 정맥이 원활하게 흐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눌리거나 꺾이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맥순환의 요소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정맥은 순환할 때 정맥과 판막이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순환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정맥이 너무 긴장돼 있고 딱딱하고 수축돼 있고 하다 보면 옆에서 근육이 밀어주더라도 잘 밀리지도 않을 뿐더러 판막도 유연하게 작용을 하지 못하면 열었다 닫혔다 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맥의 건강과 탄력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두 다 눈치채셨겠지만 정맥 사이에 판막에 피를 가두고 그것을 쭈쭈바처럼 근육이 쭉 짜준다고 했는데요. 근육이 너무 없거나 근육이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근육이 굳어 있거나 긴장돼 있어서 옆에서 짜주는 행위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 정맥순환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맥순환의 세 번째 요소는 근육입니다. 자, 이제 공식 세 가지 나왔습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정맥의 구조, 건강하고 탄력이 좋은 혈관, 그리고 옆에서 잘 밀어줄 수 있는 충분하고 부드러운 하체 근육입니다. 자, 다음 시간엔 이 공식을 바탕으로 해답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